안녕하세요. 머니코알라입니다. 지난 4월 부동산 경기를 세 줄로 빠르게 요약하고 부동산 투자 시 저점으로 판독하는 지표인 갭 차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동산 현황을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마지막으로 갭 차이 가격 순으로 빠르게 분석할 건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 저점을 확인할 때 기본적으로 활용해야 할 지수인 갭 차이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를 갭 차이라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전세 가격은 실거주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으로 해석합니다. 해당 지역의 주거 가치를 나타내는 가격이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공식은 이 표와 같은데요. 매매 가격은 실거주 가치에 투자 가치가 포함된 가격이고, 전세 가격은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고 그저 주거 목적으로만 가지고 있기에 실거주 가치만 가지게 됩니다. 본인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투자 가치가 낮을 때, 즉 저평가 구간일 때 주택을 매수하신 후에 코로나 상황 때와 같이 통화량의 증가 또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투자 가치가 높아졌을 때 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면 됩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다면 투자 가치가 낮을 때, 즉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인 갭 차이가 줄었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적정 갭 차이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70에서 80%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갭 차이에 대해 잘 이해하셨다면 2003년 4월 부동산 세 줄 요약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KB부동산 주택가격 동향 리포트를 참조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KB에서 배포한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직접 가셔서 자료를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핵심만 간추린 요약 영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4월 갭 차이는 63%대로 아직 저점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70에서 80% 정도로 들어와야 주택을 매수하기 유리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국 주택가격 평균은 4억 4천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고요. 모든 주택 유형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비율이 전월 대비 동일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가격도 같이 내린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지역별로 보신다면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의 하락률이 제일 높고요. 수도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천과 경기 일대가 1%가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고 그 중에서도 일산 서구는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제 하락률이 제일 높은 일산 서구 아파트를 보시면 저는 아파트를 볼 때 최고가 순위를 먼저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시세 자체가 이 지역의 1등 아파트 가격이 먼저 움직인 후에 그 다음 아파트 시세가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 1등 아파트인 킨텍스 꿈의 그린 이 아파트를 가격을 보시면 작년 최고점이 14억에 거래가 됐고 가장 최근 거래된 가격이 이제 1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 30% 넘게 이제 큰 하락률을 보였고 다음 2위인 그 일산 두산 위브더 제인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죠. 이 아파트도 보시면은 매매가 7억의 고점을 찍었다가 현재 가격은 5억 7천, 5억 정도의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킨텍스 꿈의 그린 주변을 보시면 입지가 굉장히 서울과 가깝고 주는 서울이라고 불릴 정도로 입지가 좋은 곳이고요. 여기 보면 그 GTX A 노선도 지나가고 있고, 근데 이제 좀 더 멀리서 보게 되면은 여기 일산 대곡 지나가고 여기 GTX A 노선 지나가고 이 근방에 보시면은 김포도 맞닿아 있고 그리고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금방 마포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건 일산이지만 일산만 이렇게 하락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그 인천 지역의 그런 신도시 송도 청라라든지 그 동탄 지역이나 여러 그 신도시들 위주로 이렇게 큰 하락이 좀 눈에 띄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강남. 역시 강남 불패네요. 강남구는 하락률이 제일 작습니다. 다음은 비수도권 지역인데요. 대구는 입주 물량이 많기로 유명하죠. 제 본가가 대구여서 내려갈 일이 많은데 도시 전체가 공사장인 그런 수준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대구는 공사판이다. 시공 중인 아파트가 무려 130곳. 공급 물량이 홍수가 났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 크레인이 보인다 해가지고 실제로 기사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게 역 근처인 것 같은데 역 근처 주변으로 쭉 이제 신축 아파트가 공사 중이고요. 이제 대구를 보시면은 대구 아파트 가격이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또 입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대구 아파트 가격이 조금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13년 4월 부동산 가격 매매 가격은 0.78% 정도 하락했고요. 그 다음 전세 가격은 0.71% 하락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매매가와 전세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거 아시죠? 전국구 모두 하락 추세를 보였고 이렇게 매매가격과 비교해서 보셔도
큰 차이 없이 수도권이 하락이 가장 컸고 기타 지방의 하락이 가장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가장 중심부인 서울이 상승하고 그 수도권 일대로 순차적으로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지방이 상승하게 되는데 지방은 상승장의 끝물로 수도권 일대보다는 적은 상승률을 보여주었기에 하락폭이 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가도 마찬가지로 역시 강남이 하락률이 제일 적고요. 공급 물량이 많은 대구와 부산이 하락률이 제일 큽니다. 23년 4월 기준으로는 매도자가 더 많은 매도자의 시장으로 해석이 되네요. 제가 설명드릴 자료는 과거의 지표를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투자의 기본은 미래가치 분석이에요. 현재 가격보다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고 베팅하는 것이 투자의 본질입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영원히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위표에서와 같이 3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장기적인 시계열로 본다면 주택가격 지수는 장기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하락이 영원하진 않을 것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부동산이 하락하거나 상승할까요?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명확한 상승의 신호탄이 보인다면 돈 벌기에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알려드렸던 갭차이 같은 이런 지표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부동산 저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니코알라의 재테크 이야기 구독을 통해 매월 부동산 상황을 공유받아 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